남침용 땅굴을 파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티즌들도 상당히 논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남침용 땅굴 주장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오랫동안 땅굴 찾는 활동을 해온 김진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 찾는 활동 아주 오래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겁니까? 2002년에 제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경기도 하성 매송면 천천리 저희 목회 현장에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지하수 일명 땅굴 사건이 터져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진실을 보고 13년 동안 지금 남침용 땅굴의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에서 처음 시작하셨군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경기도 양주에 있는 광사동에서 남침용 땅굴을 발견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죠? 어제 기자회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걸 발견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작년 12월 달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강력한 폭음 소리, 땅굴 제보에서 가장 그 공통적인 부분이 폭음 소리입니다. 땅 밑에서 폭음 소리. 이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그 지역에 이제 탐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저희들이 이제 탐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3월달, 4월달, 5월달.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이 그 절개 작업은 정확하게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부터 6개월 동안 이 절개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지하 22m까지. 이걸 어저께 이제 대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의 영상 취재팀도 보내서 직접 한번 봤는데 근데 지금 김 대표님이 이끌고 계시는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줄여서 남굴사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남굴사가 이 땅굴이 북한에서 뚫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북한에서 굴착한 것이다. 근거 첫 번째 2000년도에 후전선에서 한 13km 지점에 경기도 연천 백학령 9mm 그 이제 연천 땅굴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은폐를 했지만 그 땅굴이 정확한 라운딩 구멍이 그 지금 지하수 발파 뭐 임진 강변이 가까워서 그게 물을 빼면 대기업이 동참한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군 TF를 통해서 물을 빼면 최소한 300m 내지 500m의 땅굴 라운딩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9차례나 또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탄원할 때에 그 물 좀 빼고 땅굴 좀 확인하자. 지금까지 물을 빼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다. 그렇죠. 지하수에 신도 36m에 차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탐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연천 동두천을 거쳐서 이제 이 강사동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제보는 지역 주민들의 폭음소리에 대한 제보였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육군본부가 그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구리에 상당한 지문 폭차이겠다. 우리 장비 한 20몇 대 동원해서 작업하고 있다. 그 라인하고 지금 강사동 현장 라인하고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구리 지역하고 양주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주 강사동 현장하고 작년에 국방부가 경기도 구리에서 절개 작업에 실패한 지역하고 이 강사동하고 땅굴 라인 같은 지역이고 그 연천 땅굴하고 이 지역 라인이 똑같은 지역입니다. 2014년 5월 2일 오후 4시에 저희들이 녹취를 하고 확신을 갖고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이 우리 절개 작업이에요. 그 잠시 후에 저희들이 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데요. 저게 뭡니까? 편석입니까? 편석입니다. 대매운 저 돌과 흙은 무엇인가요? 왜 편석을 이용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빈 공간을 대매우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석들이 안 들어가면 견고하게 이 굴 자체가 대매우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세면 작업을 할 때 세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도 넣고 자갈도 넣는 것처럼 이 편석이 들어가야만이 이 대매우기 자체가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젖이고 그러면 무너져버리거나 이렇게 뚝이 무너지듯이 허물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움푹 패인다듯이.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그 영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하마스의 땅굴 기술까지도 전수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 2000년도에 그 프랑스의 중동 언론의 전문인 인텔리전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선 그 강업 개발 무역 해소로 가정을 해가지고 하마스 집단에 들어가서
땅굴 기술과 굴착에 직접적 관여를 하고 결과적으로 하마스의 이 땅굴이 실제로 북한에 의한 건설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언론에 보면은 하마스 땅굴이 심도가 27m, 그리고 길이가 30km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땅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원시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봐요. 저게 어떤 21세기 현대전에 큰 위력을 나타내겠느냐. 근데 실제로 2006년에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병사 하나를 생포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그 생포된 이스라엘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마스와 5년 동안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 카드가 뭐냐면 하마스의 제수자들 1027명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병사를 구출해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굴의 전략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질론이다. 인질론. 그래서 만약에 이 땅굴에 대한 인질론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터졌다면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먼저 발견하고 선제 공격을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만약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북한의 땅굴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자유주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진 보면 북한의 이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예전에 군복을 입고 훈련받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 4일 날 중앙일보에서 신종 군복이 중국에 의해서 북한에 들어갔다. 그 기사를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의 땅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북한에서 내려온 최고의 망명자 중 한 사람이 항당립 씨입니다. 제가 2004년 6월 14일 날 항당립 씨를 만났어요. 선생님, 땅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땅굴에 대해서는 인질론에 대해서 생각하면 김일성이가 생전에 갱도 하나가 핵무기에 엮여받은 위력이 있다는 그 의미를 발견할 것이다. 이제 항장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 땅굴 사역을 보면서 느껴보니까 만약에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미군을 수백 명을 인질로 잡고 미군의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면 사실상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병사 하나를 데려간 것처럼 1027명을 포로 대상으로 이렇게 석방한 것처럼 그러한 꼴이 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땅굴 같은 경우에 뭐 무기 거래도 하고 또 마약 거래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네네.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사이는 마약을 하기 위한 마약 땅굴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의 땅굴은 마약 땅굴도 하지만 무기를 거래하는 땅굴도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땅굴이에요. 이게 공격용 땅굴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영토에서 보면 북쪽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무장 테러 집단이 위에서 땅굴을 구축해 오고 그리고 남쪽에는 이게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땅굴 구축을 해오고 28일 북한 예무성의 발표를 보니까 우리는 하마스 땅굴하고 헤즈볼라 땅굴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면 역으로 말하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개입했다는 걸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신 대표는 말한 것처럼 북한은 세계적인 최고의 땅굴 기술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배우는 국제사에서 우리가 봤을 때 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예전에 국제사에 했습니까? 그러한 직간접적인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마스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땅굴에 대한 위력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한다면 상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12m부터 지금 이제 강한 암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더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싱이 하나가 3m짜리고 지금 이제 5번째 이 케이싱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12m에서부터 강력한 암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시추 작업 자체의 속도가 상당히 지금 더딘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m부터 강한 암이 나와서 이 시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속도가 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추기가 지금 이 케이싱이 하나가 3m입니다. 이제 5번째 이 케이싱이 지금 들어가서 작업 중에 있는데 12m에서부터 강한 암이 나와서 지금 작업 속도가 상당히 지금 속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강한 암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 청음할 때는 상당한 그런 좋은 그런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표톡청에서 녹음하는 거하고 강한 암반 속에서 녹음하는 거하고 소리 전달은 뭐 같은 경우는 소리를 흡수하지만 암은 이 소리 전달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한 암이 나왔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그 원하는 청음의 그러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저는 애국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남침강불 진실과 싸우고 있는 낭불사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컴프렉서가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땅굴은 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하 밑에 있는 국제군들도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기계 소리인데 뭔가 이게 컴프렉서 같은 이런 소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유심히 한 15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애국시민 여러분, 뭔가 지금 기계 소리가 들려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보세요, 좀 요걸처럼 기계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지금